묘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묘사. 제가 처음 글을 썼을 때 묘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그럭저럭 잘 쓴다고 알려졌어요. 호평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묘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거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서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묘사에 매달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 더 확실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그 유튜브 시작했을 때는 묘사하지 마라 했을 때는 왜요? 왜 묘사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런 그 말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묘사의 간결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얘기죠. 묘사를 간결하게 해라. 왜 그러냐면 이 흐름 자체가 묘사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라는 걸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적었어요. 요새는 뭐 이거 기본으로 장착하고 계시죠. 이제 묘사 적게 해야 돼 하는데, 또 인지부조화, 이놈의 인지부조화가 또 일어난 거야.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글에는 묘사가 여전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태고하실 때도 좀 많이 줄여 두셔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묘사를 줄여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분량은 목숨과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 정보 전달 혹은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정확한 정보와 흐름을 만들어내는 스토리가 있어야 할 곳에 없다면 여기서부터 또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거예요. 초반이라고 해가지고 묘사 집어넣고 막 쓸데없는 인물도 소개하고 사건 뭐 한 몇백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제국역 몇 년도에 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무슨 일을 벌인 사람은 누구고 내 12대 조상님부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막 그 장면을 신나게 쓰시잖아요. 형태는 좀 바뀌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좀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지금 분량들이 서서히 잡아먹히면서 스노볼이 굴러가는 거예요. 되게 작은 요소들이 나는 그냥 괜찮겠지 해서 넘어갔던 그런 거 있죠. 뭐 묘사 요 정도면 뭐 어때? 혹은 그걸 인지를 못하고 그냥 묘사를 써버리거나, 혹은 상황 설명을 넣어버리거나, 설명조로 이렇게 설정을 풀어버리거나, 쓸데없는 어떤 드라마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거나, 이게 티끌만한 눈송이가 모이고 눈덩이처럼 엄청 커져가지고 이제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치명타를 받게 되는, 그게 웹소설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묘사입니다. 묘사. 이게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가장 흔하고 가장 여러분들한테 밀접하고 가장 치명적인 스노우볼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묘사를 줄여야 되는 이유. 자, 묘사라는 게 현 시점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주인공이 테이블 앞에 앉아서 누군가와 얘기를 해요. 요건 상황이에요. 상황. 뭔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아니면 갈등 구조가 깊어지고 있는 이런 장면이 있다고 칩시다. 이 상황을 독자들한테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좀 납득시키게 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이거를 상황 묘사라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주인공, 지금 파란색 글자 보이시죠? 주인공에 대해서 이런저런 묘사들, 얘가 뭐 언제는 어떤 활약을 했고 무슨 힘을 가졌고 언젠가는 그 힘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하고 있으며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한다, 이런 정보들이 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공이 누군가와 얘기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묘사 중에 가장 흔한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주인공이에서 어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주인공이 어떤 주인공인지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딱 이 상황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누군가와 얘기를 해야 하는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설정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설정들, 선택과 집중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묘사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인공이 누군가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얘기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묘사는 여기와 여기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늘어지겠어요? 안 늘어지겠어요? 그런 와중에 여기다 결정타를 먹여버리는 엉뚱한 묘사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어버린 이 테이블에 대해서도 묘사를 해버린다니까요. 이 테이블은 루란드 제국 산맥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테이블이었으며 당대의 명장
클락스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다. 우선순위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서 긴박감과 긴장감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혹은 코믹한 장면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혹은 슬픈 장면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요것만 그냥 때려박아.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이게 기억이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할 것도 안 하고 묘사해가지고 글자 써만 채워놓으면 뭐하냐고요. 네? 독자들은 이미 스토리를 보게 되는데, 주호민 작가님의 신과 함께 보면은 그림체가 상당히 간결해요. 뭐 그림을 와, 잘 그린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스토리가 하니까 천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IP가 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웹소설하고 좀 닮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호랑이 형님 있죠. 베르세르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뭔가 예술품을 보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 작품에는 끌리게 돼 있죠. 근데 호랑이 형님 스토리 제대로 잡고 가죠. 진짜 재밌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을 더욱더 빠지게 하는 요소가 뭐죠? 그 화풍이 미쳤어요. 진짜. 사실 그렇지만 거기에 만약 지금의 스토리가 없었다 칩시다. 그림 아무리 잘 그려도 이 스토리가 없이는 봤을까요? 기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플러스 요소가 돼가지고 시너지가 엄청나게 발생한 거예요. 묘사는 딱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묘사를 줄여야 하는 이유. 자, 여러분들 꽃 보이시나요? 꽃 어떠세요? 꽃 예쁜가요? 나 이런 꽃 좋아요. 묘사 나루토 분신술. 자, 여러분들 아까 꽃이 계속 이뻐 보이세요? 아까 이 꽃이 처음 있었을 때 그 느낌이 드세요? 안 된단 말이죠. 왜냐면 이 똑같은 꽃들이 이렇게 많은데 얘 하나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지금. 맞죠? 이 꽃을 한번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진짜 묘사가 필요한 장면, 그 순간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꽃이 얘가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하면 어머 예뻐요 하면서 여자분들은 환호성을 지르다고 남자들은 그게 뭐가 예쁘다고 하면서 꽃을 슬그머니 따가지고 오다 주웠어 이렇게 하면서 주겠죠. 이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꽃을 보고 예뻐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꽃을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맨날 백날 첫날 맨날 꽃만 이렇게 선물 받아가지고 이 꽃을 받아도 더 이상 감흥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 묘사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클라이막스에 가서 이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역량을 다 투입을 해가지고 연출이니 뭐 문장이니 문체니 필력이니 묘사니 다 때려박아야 되는 장면인데 그 장면 하나로 대박이 터지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는데 이미 다 써버려가지고 내성이 생겨버렸어요. 독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묘사를 최대한 줄이세요.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가끔씩 주는 건 괜찮아요. 글을 쓰실 때 이때는 좀 묘사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때가 있어요. 보면은 그럴 때는 좀 하시더라도 너무 하시면 이 클라이막스가 죽는다는 거 생각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